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6월 12일이고요. 시장은 조금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3분봉으로 좀 볼게요. 시장은 오늘도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다가요. 3시 기점으로 조금 빠집니다. 3시가 좀 중요한데요.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3시부터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코스피 200 지수라든지 현재 선물 포인트, 옵션 포인트가 3시 기점으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3시에 어떻게 물량이 좀 털릴까 이렇게 좀 한번 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분봉으로 보자면은 한 2910포인트 정도에서 멈춰서 여기서 뭐 더 이상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약간 이 양봉에 윗꼬리가 좀 남기긴 했는데 아무래도 장 막판 갈수록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은 있어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봉으로 보면 좀 밀렸죠. 밀려서 요 3시 기점에서 살짝 버텨주고 있는 그런 흐름. 그러면 오늘은 장 막판에 어떻게 수급이 들어올지는 아직 예상은 안 되는데 보시면은 지금 현물 쪽에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았죠.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코스닥 오늘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좀 적었던 날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시장보다 좀 강한가라고 이렇게 좀 본다면, 시장보다 좀 강한 종목은 오늘은 원전 테마예요. 조방원 중에 원전 테마, 한전기술,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까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체코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계약에 대한 얘기가 좀 다시 나오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 좀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그 외에는 일단은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될 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얘가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 준다면 요게 이제 자리를 잡아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뭘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냐면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직은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삼성 SDI 볼게요. 삼성 SDI도 아직도 좀 지지부진한 느낌.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코스닥에선 에코프로 BM도 삼성 SDI랑 지금 비슷하죠. 차트의 움직임이. 근데 다만 포스코 퓨처엠만 이런 식으로 볼록하니 바닥에서 볼록하니 고개를 이런 식으로 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2차전지 테마들의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보여드렸던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완성 셋업체고,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은 소재를 만드는 회사죠.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현재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세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성 셋업체들은 미국의 IRA 공제세액 법안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제외가 될 수는 있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하는 음극재 있죠. 음극재는 현재 중국산이 거의 80%에 다다르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에서 만드는 음극재는 완전 무관세, 더군다나 세제 혜택까지 받으면서 미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배터리에 대한 압박에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하고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혼동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 올라간다고 해서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도 같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개념은 2차전지의 소재 쪽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사수혜가 일어날 수 있지만
완성셀,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를 만드는 기업은 아직도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레벨업 시간을 빌어서 정말 2차전지에 대한 코멘트를 웬만해서 많이 해드리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2차전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려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는 제가 좀 상세하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는 아직도 바닥을 잡은 것 같진 않고요. 그나마 가장 먼저 올라올 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스코어 기준으로는 포스코 퓨처엠, 거기다가 그러한 모멘텀까지도 포스코 퓨처엠은 아직 남아있구나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포스코 퓨처엠 거의 이 큰 종목이 6% 올라간다는 건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선방산 역시 좋죠. 예, 조선의 하나오션,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풍산,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조금 올라가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크게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 대비 좀 약한 종목들, 하나솔루션 어저께 좀 급등이 많이 나왔죠. 하나솔루션 급등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저께 주경야민 시간에 공부한 카카오페이도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예, 조정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전체적으로 이슈가 끝난 느낌은 아닙니다. 예,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땐. 수급 자체에 흔들림은 아직 없어서 눌러줄 때마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 뭐 CJ라든지 LS 이런 지주사들이 약간 조정 나오고 있는데 이건 조정이에요. 예,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부드럽게 흘러가는데, 보시면 하이닉스가 이제 제가 어저께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정고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은 하는 게 맞다라는 게 바로 정설이,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에요. 예.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가면은 남은 수량 가지고 즐기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다시 내려와서 조정받는다면 우리가 위쪽에서 판물량을 요 밑에서 다시 한번 이 주가의 비중을 늘리는 거죠. 예, 이거 보유 비중을.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마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약한 건 그간 많이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간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온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마이크론이 HBM4, 그러니까 6세대 HBM을 샘플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하이닉스가 가장 타격이 크겠죠. 왜냐면 삼성전자는 시작을 안 했으니까 아예.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는 주가의 변동성은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닉스가 애초에 지금 1등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 지금 24만원짜리 매물대 넘어가면 정말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저는 하이닉스라고 보여지고, 마이크론도 뭐 양산을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연히 독주 체제는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하이닉스는 저는 계속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이 좀 밀리거든요. 코스피도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뭐 3시에서 지금 좀 지켜주잖아요. 요건 지금 3시 딱 시간 딱 잘 맞췄는데 요 3시에서 지금 딱 지켜주죠. 지켜주다 이렇게 좀 올라오죠. 이렇다라는 건 오늘 옵션 만기일은 그러니까 순탄하게 끝난다라는 겁니다. 장 초반부터 제가 예측을 드렸잖아요. 오늘 서울경제TV에서 예측을 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장 눌러주지 않고 출발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오늘 옵션 만기일 별 영향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고, 다만 293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시장이 이렇게 밀리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약간은 좀 글로벌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매크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그 핵 협상을 하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은 좀 불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흥구석유라든지 갑자기 급등하죠. 몇 시부터 급등했을까요? 딱 코스피 떨어지는 시간부터 급등하죠. 요 시간. 딱 급등하죠. 흥구석유 같은 거. 한국석유 한번 볼까요? 급등하죠. 똑같은 시간에. 요게 뭐냐면 이란 쪽에 리스크가 생기면은 결국에는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해운주, 흥하해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대한해요. 마찬가지죠. 탄력의 차이가 좀 있을 뿐 지금 제가 봤을 때 중동 쪽에 리스크가 또 갑자기 또 생겨날 수 있어서 해운주하고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순간적으로 좀 반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종목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냐면 전쟁 리스크는 우리가 맞출 수도 없는 거고요. 갑자기 뭐 내일 평화협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해운주나 유가 관련된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내가 물려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물려있다면 오늘 상승했을 때 그냥 탈출하는 재료로 써야지, 내일도 전직 리스크가 여파가 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는 저는 조금은 약간은 시장을 역행하는 행동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오늘 옵션만기를 약간은 제가 좀 눌러주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시장이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장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코스피는 일단 여기 이렇게 정고점에 지금 머물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수익을 잘 줄 수 있는 장입니다. 예. 대세 상승장에서는 코스피가 먼저 가고 코스닥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요. 저는 코스피에서 수익 나신 부분을 코스닥으로 좀 옮겨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오늘 마지막 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